미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늘어났으나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로 서민 생활고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16%, 최대 88%까지 올라 너무 오른다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 비자와 L-1 주재원 비자를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갱신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백악관이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메디케어 실제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적어 10년간 3조 9천억 달러나 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에서 무기 거래를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돼 미국과 유럽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들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추월해 실질 소득이 늘어났으나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로 다수의 서민 생활고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은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6월에 0.6%, 7월에 1.1%로 연속 증가했으나 10명 중 4명은 각종 비를 납부하는 데 어렵고 61%는 근근히 먹고 산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절 연휴를 마치고 일터로 복귀한 미국민들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실질 소득이 증가했으나 고물가, 고금리가 너무 오래가는 바람에 서민 생활고에선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 노동부가 집계하고 있는 미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은 전년에 비해 6월에는 0.6% 올랐고 7월에는 1.1% 증가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한 것은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으로 마이너스를 장기간 기록하다가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선 겁니다.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즉 소비자 물가는 지난 6월에 3%까지 진정됐고 7월엔 3.2%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연율로 4.4%와 4.3%를 보여 실질 소득이 플러스 0.6%, 1.1%를 연속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 서민들의 생활고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어 한두 달 실질 소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실생활을 개선시켜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물가는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아 정점을 찍은 후 1년 만에 3%대 초반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진정됐지만 연준의 목표인 2%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가 잡기를 위해 기준금리를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11번이나 인상해 제로에서 현재는 5.25 내지 5.5%까지 끌어올려 놓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모기지 30년 고정의 이자율은 최근 7.23%까지 급등해 있고 신용카드 APR은 22%를 넘고 있습니다. 연방 인구 센서스의 조사 결과 미국민들은 현재 10명 중에 4명이나 매달 내야 하는 각종 빌, 청구서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CNBC는 최근 미국민들의 61%나 페이첵 투 페이첵, 즉 봉급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고 응답해 올 1월 60%에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미 국민들의 생활고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로는 저임금 계층의 임금 인상이 가장 높았으나 기본급이 워낙 적은 상황이고 중간소득 계층의 임금 인상률은 평균보다 절반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연구소의 분석 결과 팬데믹 3년간 저임금 계층의 임금이 9%나 올랐으나 평균액이 26,000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간 계층의 임금 상승률은 1.8% 내지 2.4%에 그쳐 평균 4.3%보다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지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도 너무 오른다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평균은 1년 전보다 16% 올랐으나 버지니아는 제자리, 메릴랜드는 7% 오른 반면 콜로라도 53%, 뉴욕 48%, 플로리다는 무려 88%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미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주 지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급등하고 있어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7월에 3.2% 상승을 기록했으나 자동차 보험료는 전국 평균으로 16%나 급등해 5배 더 올랐습니다. 자동차 한 대당 6개월 기준으로 $400 이상 보험료가 오른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료는 각 주별로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인 버지니아는 제자리했고 메릴랜드에선 7%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 허리케인 등이 자주 몰아치는 플로리다에서는 1년 전에 비해 자동차 보험료가 무려 88%나 급등했습니다.
네바다 59%, 콜로라도 53%, 뉴욕 48%, 사우스캐롤라이나 47%, 네브라스카 46%나 대폭 올랐습니다. 애리조나에선 32%, 미주리에선 28%, 텍사스에선 21%, 일리노이에서는 19%씩 자동차 보험료가 뛰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보험료는 1년 전에 비해 16%, 서부 워싱턴주는 12% 각각 올랐습니다. 반면 자동차 보험료가 내린 곳도 10여 개 주에 달했습니다. 조지아에선 지난해에 비해 자동차 보험료가 24%나 내렸으며 하와이는 17%, 미시건에서도 15% 싸졌습니다. 펜실베니아 10%, 오하이오 8%, 엘라베마, 알래스카가 각 7%씩 내렸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급등한 이유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 수리비를 포함한 미국의 전반적인 물가 급등, 공급난, 크레임 비용의 상승 등을 꼽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집계한 자동차 수리비와 유지비는 1년 전보다 13% 올랐습니다. 자동차 보험사들은 지난해와 올해에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은 지난 한 해 자동차 보험 분야에서만 134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올스테이트는 올 상반기 6개월간 6억 7,800만 달러의 손실을 봤습니다. 올스테이트는 지출한 보험금이 급증한 15곳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9.3%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 비자와 L-1 주재원 비자 소지자들은 내년부터 본국에 가지 않고 미국에서 비자 연장과 변경 등 갱신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백악관이 예고했습니다. 2004년에 폐지돼 현재까지 비자 연장이나 변경 등 갱신하려면 본국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했으나 내년부터 시범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 갱신이 20년 만에 부활됩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대표적인 비移민 취업 비자들부터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미국 내에서 비자 연장과 변경 등 갱신해주는 시범 프로그램을 2024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올 하반기에 미국 내 비자 갱신을 재개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나 백악관이 시범 프로그램의 시행을 공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모디 인도 총리와의 백악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일부 취업 비자들을 미국 내에서 갱신할 수 있게 허용하는 시범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공개 확인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확정 발표돼 202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시범 방안에 따라 미국 내 갱신이 가능해지는 비移민 비자는 H-1B 전문직 취업 비자와 L-1 주재원 비자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들과 동반 자녀들도 함께 미국 내 비자 갱신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H-1B 비자 소지자와 그 배우자, 동반 가족들인 H-4 비자 소지자들, L-1 주재원 비자 소지자들과 그 배우자와 동반 가족들인 L-2 비자 소지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시범 실시 후에 다른 취업 비자들로 미국 내 갱신 허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2004년 중단되기 전에는 H-1B 전문직 취업 비자와 L-1 주재원 비자 이외에도 E 무역 투자 비자, I 특파원 비자, O 특기자 비자, P 예체능 비자 등도 미국 내 갱신이 허용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비자 갱신이 허용되면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관련 부서에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보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비자 연장이나 변경 등 갱신이 20여 년 만에 재개되면 본국으로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들여야 했던 낭비를 피하고 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거부당할 두려움을 모면하게 됩니다. 미국 내 업계에서도 본국으로 귀국하는 외국인 직원들의 공백과 대체 직원 고용 등의 고민을 덜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2022년 한 해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2,922명이 취득해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했으며 L-1 주재원 비자는 5,218명이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장애인 등 6,5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실제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적어 10년간 3조 9천억 달러나 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31년부터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우려되어온 메디케어의 재정 고갈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원인을 몰라 속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금 고갈이 경고되고 있는 메디케어에 미스터리한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 등 6,5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서 예측보다 훨씬 적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5일 보도했습니다. 메디케어에서는 2011년 이후 실제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적어지는 바람에 10여 년간 3조 9천억 달러나 덜 쓴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메디케어는 수혜자 1인당 연간 예측 예산과 실제 지출에서 2011년부터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에는 1인당 1만 3천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만 1천 달러 내지 1만 2천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10년 이상 메디케어의 실제 지출이 예측치보다 훨씬 적게 나간 겁니다. 2023년에는 당초 메디케어 가입자 1인당 2만 2천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1만 2,500달러로 훨씬 적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여 년 동안 메디케어 예측치와 실제 지출 간의 격차는 무려 3조 9천억 달러나 적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3조 9천억 달러는 팬데믹 총 지원금의 85%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의 1.8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4,350만 명이 빚지고 있는 학자융자금 전체보다 2.4배나 됩니다. 미국이 1년에 쓰고 있는 국방 예산의 5배나 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실제 지출이 적어지는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메디케어 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추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기금은 2031년에 고갈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메디케어 파트 A, 즉 입원 치료비의 89%만 커버받고 11%는 현재보다 깎이게 될 것으로 우려돼 왔습니다. 다만 메디케어 실제 지출이 왜 예측보다 적어졌는지 명확한 원인을 아직 단정짓지 못하고 있고 팬데믹 이후 정상화되면서 미국의 고령화가 더 심해지면 헬스케어 비용이 다시 높아질 것이므로 메디케어에서의 희소식이 지속될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 블라디보스톡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 거래를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돼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탄과 미사일 등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첨단 무기 기술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여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전시키지 못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우려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푸틴 간의 북러 정상회담이 10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경제포럼 기간 중 열릴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열차편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블라디보스톡 대학에서 열리는 경제포럼에 참석하면서 모스크바에서 오는 푸틴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으로 미 관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러시아 극동함대가 있는 피어 33을 방문하고 950마일이나 떨어진 우주발사센터 또는 모스크바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미 관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7월 27일 이른바 전승절에 북한을 방문했던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의 방북을 초청하자 러시아 방문을 역으로 제의해 블라디보스톡 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이 이번 김정은 푸틴 간의 북러 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는 안보 지형에 상당한 여파를 미칠 북러 간 무기 거래 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포탄과 탱크킬러 미사일 등 각종 무기와 탄약을 대거 제공하게 될 것으로 미국 측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막대한 양의 재고를 축적하고 있고 대부분은 러시아제 무기에 맞는 장비와 탄약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우크라이나 전쟁 물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미국 측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신에 러시아로부터 핵심 무기들의 고도화에서 기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지원받고 식량 등 경제 지원도 일부 제공받게 될 것으로 미국 측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번에 미 본토까지 핵공격할 수 있는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기술, 그리고 잇따라 실패한 군사위성 기술과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 기술 등을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으려 시도할 것으로 미국 측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대다수 핵심 무기들은 거의 모두 러시아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막바지 기술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최후의 기술을 지원받는데 총력전을 펼 것으로 미국 측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막대한 무기 거래에 나설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기에 끝내려 했던 미국과 유럽 등의 시도가 물 건너가게 될 것으로 서방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약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결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ICBM과 핵탄두, 군사위성, 잠수함 등에 필요한 첨단 무기 기술을 주고받을 경우 한국과 일본도 미국과의 무기 고도화 협력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어져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미국 측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